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탁 이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다 견조한 흐름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그 상호관세 5% 이 이슈, 그다음에 구리관세 50%, 그다음에 의약품 200% 예상. 하지만 1년에서 1년 반 생산시설 있는 시간은 준다.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 관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는 바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입법 기대감입니다. 오늘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좀 상승 나왔고, 근데 사실 상한가부터 시작해서 자사주 소각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나왔는데, 지금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이 자사주 소각 입법, 이게 뭐냐면 관세와 관계없는 정부 정책, 약간 그런 섞인 테마 느낌이랄까요? 이런 게 강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거를 뭐 하루짜리일 것이냐, 아니면은 뭐 며칠 더 보고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건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어,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가 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을 피해가고 싶은 심리적인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짜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하루짜리보다는 아마 입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 뭐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왜? 지금 8월 말까지,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은 관세 리스크가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될 거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이슈나 소식이나 뭐 테마가 나오면은 그쪽으로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난 이거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주사도 괜찮다. 근데 지주사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좀 큰 기업들, 이건 제가 지주사 같은 경우는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SK랑 LS 말씀드렸어요. 이 두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들, 이거는 좀 조심해야 하셔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오늘 그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SK랑 LS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SK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SK가 거의 7% 가까이 올랐는데, 자, SK가 자사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SK가 자사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 자, 자사주 24.8%. 자, SK는 자사주를 24.8%. 그 다음에 저 PBR이기도 하고 밸류업 기대감도 있죠.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밀어주기 때문에 특히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공시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 같은 경우는 저는 정고점 돌파 가능할 것 같아요. 보시면 좋겠고. 근데 다만 이제 변동성이 얼마나 나오냐인데, 지금 최근에 조정받은 다음에 이렇게 상승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일단 24만 원까지는 한번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자사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LS 같은 경우도 자사주가 있어요. LS도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15%는 많은 겁니다. 15% 정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도 저 PBR 밸류업 기대감. 그 다음에 LS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LS 전선을 지분을 90% 가지고 있는데, 넘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LS가 미국의 해저 케이블 이런 등등 전선 관련 사업을 위한 공장 증설이 사실 24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그럼 오늘 구리 가격 급등한 거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거 말고 구리 관세가 부과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전선 기업들에게는 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게 사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구리에 대해서 관세 50% 인상인데 트럼프의 성향상 거기에서 만약에 구리가 들어간 제품들도 수출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관세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직 이 부분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랑 부품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선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선에 구리가 대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 수출만 50%가 아니라 전선에 포함되는 구리, 필요한 구리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LS 전선 같은 경우는 미리 공장에 대해서 얘기가 하고 있고 공장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사주들은 이 두 가지 기업, 뭐 물론 다른 자사주들도 좋지만 저는 이 두 종목 정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증권주들이 상한가 갔는데 부국증권입니다.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자사주, 부국증권, 자사주 42%, 7%죠. 이게 좀 부각을 받았고요. 신영증권도 오늘 상한가는 아니지만 급등이 나왔는데 신영증권도 보면은 13% 올랐죠. 자사주가 52.58%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명백하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되면은 자사주 많은 주들이 소각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본다 이렇게 접근한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해 봐야 될 게, 자, 이 증권주 안에서 지금 급등 나오는 종목들 있죠? 근데 이 종목 중에 자사주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증권은 자사주가 있고, 뭐 LS증권 같은 경우도 자사주인데 그게 많진 않죠. 근데 지금 증권주들이 다 같이 급등 나오는데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상상인증권 보세요. 자, 상상인증권 자사주가 1.91%가 있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그냥 덩달아 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 여기가 오른 이유는 자사주 지금 증권주들이 올라간 거는 자사주 때문인데 여기는 자사주가 1.9%에. 그러니까 이 테마에 사실 끼면 안 되는 건데 증권주라는 이유로 꼽살이 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유아증권 뭐 이런 종목군들도 보시면요. 좀 윗골이 많이 달렸죠. 자사주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권주들 안에서 지금 자사주 비중 유진투자중 자사주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급등 나온 종목군들 주의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이쪽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좋지만요. 이 증권주라던가 지주사 말고 제가 보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메커스라는 종목입니다. 메커스. 자, 이 종목이 왜 지금 급등이 오늘 나왔냐면 이 종목이 자사주를 46.23%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의 대장격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메커스는 제가 과거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게 제가 2달 전이거든요. 2달 전에 올렸는데 보시면은 이날 제가 AMD 관련주 설명하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AMD 관련해서 제가 메커스를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주가가 10,000원대였어요. 그래서 2달 지나니까 제가 5월 달에 메커스 언급했고 2달 후 또 올랐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AMD 다일링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제 국내 유통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PGA 사업을 하는데 이 FPGA가 결국에는 이 에이직 시장으로 완벽하게 넘어가기 전 약간 그런 범용 반도체와 주문용 반도체 사이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RC카라던가 이런 거를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뜯어보면 안에 거기에 작은 PCB 기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게이트 어레이를 말하는 건데 사실 이거 내용 자체는 제가 과거 영상에다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업이 결국에는 지금 에이직 시장 확장과 연결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보통은 어떤 테스트 과정이라던가 개발자들이 활용하기 좋은 건데 뭐냐면 자, 설계가 다 끝났어요. 이미 설계가 끝났고 웨이퍼를 만들고 이렇게 지금 테스트 단계에 왔다 칩시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뭔가 미스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그거 만든 거 다 없애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이게 저 FPGA가 뭐냐면은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반도체 제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래밍에 연결을 해서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로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FPGA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이 시장도 에이직 시장과 함께 성장할 가능성 충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런 자일링스 국내 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메커스, 결국에 AMD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불안합니다. 언제 빠질지 모르겠고 불안불안하고 아니 근데 오늘 메커스 같은 종목은 지금 급등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하시겠지만 지금 월봉을 보세요. 오늘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 돌파가 나왔습니다. 전고점 돌파 나왔단 말이에요. 19,400원권. 물론 지금 꼬리 빼고 이 자리도 지금 이미 돌파가 나온 상황이에요. 월봉 봤을 때. 그럼 저는 여기 뚫었다라는 거는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근데 자사주에 대한 이슈까지 나왔죠. 그럼 AMD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이런 다 자사주까지 더해지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요. 올해 들어와서 이 종목 2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월봉 보시면 음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뺐다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주봉도 보셔도 정말 상승 나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 몇 주, 딱 한 달 횡보하고 그냥 바로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텔레그램 방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수익권이실 텐데 일단은 저는 목표가는 일단 딱히 정하기는 어렵죠. 25,000원 이상 준다. 그 다음에 매수가는 사실 19,000원 구간이 제일 좋은데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 보시면은 굉장히 저평가예요. 반도체 기업인데 PBR 1배가 안 됩니다. PBR 1배가 안 되는 기업이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자, 시가총액 2,600억인데 지금 1년 매출이 지금 2,30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영업이익도 지금 나쁘지 않고요. 적자인 기업도 아니에요. 적자인 기업도 아니라서 실적도 괜찮고 AMD와 연결고리도 있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수혜도 받는다. 주주환원 기대까지 더해지면은 저는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지금까지 인디아나 존스탁 이주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